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로 들어갈게요. 그치? 앞부분은요,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읽어보라고 얘기하지만 읽기 싫은 단원 중에 하나라서 한 번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식처럼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거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서 첫 번째 무슨 변화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얘가 기후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요? 얘가 변화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요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부분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실 전망이 굉장히 좋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거의 7년의 골든타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지금의 기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먼저 기후 변화, 기후가 누구에 따라서 변하는지 기후 변화의 누구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의 원인 첫 번째 누구 요인이 있어요 얘들아? 지구 무슨 요인이 있어요 얘들아?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지구 내적 요인, 지구 내부적으로는요 우리 여러분들 지질시대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고생대가 시작할 때, 중생대가 시작할 때 기후가 뭐 했었어요 얘들아? 온난해졌어요. 근데 온난한 기후의 원동력이 무슨 폭발이었어 얘들아? 화산 폭발이었어. 그래서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구 먼저 기본적인 기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화산 활동이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내적 원인들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무슨 재가 있어요? 화산재가 있어요. 그런데 화산재는 지구의 무슨 권까지 올라가죠 얘들아? 참 많이도 반복돼. 그렇죠.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따라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빛을 무엇하다 보니 차단하다 보니 지구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죠. 최대 몇 년까지 떨어져요 얘들아? 2년까지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 화산 활동에서 나온 누구 중에 얘들아? 가스 중에 누구라는 애가?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훗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저렇게 양대 산맥처럼 지구의 기온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의 또 다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판의 이동. 무엇이에요 얘들아? 판의 무엇에 따른 얘들아? 이동에 따른 무슨 분포 얘들아? 수륙 분포가 무엇이래요 얘들아? 원동력이에요. 여기 우리가 중등부 때 배웠던 지구과학 상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판의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대륙 분포 무슨 얘기냐? 우리 동네가 다 대륙밖에 없어. 매우 뭐 할 것 같아? 건조할 것 같아? 습할 것 같아? 대륙밖에 없어. 건조할 것 같죠. 야, 우리 동네 다 해안가야. 뭐 할 것 같아? 습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무엇이에요 얘들아? 해안선의 누구요 얘들아? 해안선의 누구? 길이 변화. 해안선의 길이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기후 변화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엄연히 우리가 해안가 근처에 가면 일반적으로 지어난 건축물들이 빠르게 녹쓰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그치? 이런 기후 변화들이 요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지구 내적 원인 중에 하나가 무슨 활동이 있어요 얘들아? 인간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인간의 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가 야 이거 띡 소리 나지 않았니? 꺼졌어 안 꺼졌어? 꺼졌지? 켜져야 돼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 인간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벌치라고 해서 숲을 밀고 집을 지음으로써 역시나 개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구 내적 원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구 무슨 원인이에요 얘들아? 외적 뭐가 됩니까? 요인. 여기도 문제가 돼요. 자, 지구 외적 요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자, 니네들 우리 중학교 때요 어떻게 배웠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자 누가요 얘들아?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를. 맞죠? 공전하고 자전 다른 거죠. 자, 요렇게 그렸는데요. 사실 저렇게 공전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공전 누구는요 얘들아? 궤도는 타원형을 하고 있고요.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무엇할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무엇할 때도 있어요? 멀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가까울 때 요때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때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 왠지 태양과 가까우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누구일 것 같아? 그렇지, 여름일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지구가 보니까요, 적도를 중심으로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도를 중심으로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일점일 때 태양이 앞에 있을 때 지구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어. 그래서 햇빛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와. 그럼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지. 이때가 바로 누가 됩니까, 얘들아? 겨울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요때 태양이랑 굉장히 멀리 있어서 왠지 겨울일 것 같지만 무엇합니까? 계절의 변화는 누구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전축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지 태양과의 거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때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여름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태양 쪽을 향해서 지구가 고개를 들이밀었어. 어디까지, 얘들아? 등 뒤에까지 빛이 들어오게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지구의 무슨 축에, 얘들아? 지구 무슨 축, 얘들아? 자전축의 누구요, 얘들아? 방향. 요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기후변화의 원동력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자전축의 기울어짐에 따라요, 계절 변화가 되게 명확히 나타나는 나라 중 하나고요. 저위도에 있는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사실 자전축의 방향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는 나라 중 하나야? 많이 들어오는 나라 중 하나야. 자, 이 기후변화가 사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자전축의 방향이 있죠. 자, 선생님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26살 때인가 쓰나미라고 인도네시아 반도 근처에서 엄청난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이때 땅만 흔들립니까? 아니요. 해양 지각에서 출발한 지진이 누구를요, 얘들아? 바닷물을 일으키고 이 바닷물이 누구를 덮었어요, 얘들아? 인근의 섬 하나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구조대까지 다 목숨을 잃은 상황이어서 무엇할 수 없었어? 사람이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야. 자, 그런데 이때 그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무엇이에요, 얘들아? 지구의 자전축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0.03도가 더 기울었다. 0.01인가 0.03인가 그랬어. 그래서 사실 그 0.01, 0.03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거가 더 기울어져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26살이면 언제예요? 20년 전. 너무 나이 먹었네요. 자, 그래서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 굉장히 더워진 거 맞아요, 틀려요? 진짜 아열대 기후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자전축의 기울기의 정도, 그쵸? 자전축 누구요, 얘들아? 기울기의 누구요? 정도, 그쵸? 요거에 따라 또 기후변화가 달라지고 합니다. 요 파트에서 작년에 지구과학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됐죠. 잘 보세요. 요 부분은 G1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그 G1이 해결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일점에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겨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전축의 기울기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일은 아직은 없겠죠. 향후 우리가 몇백 년, 몇 억 년 사이에도 없겠지만 우리가 소행성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자전축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름. 요대로 가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겨울. 그런데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가뜩이나 여름에 태양이랑 가까운데 태양이랑 가까울 때 여름이 돼버리면 여름의 기온이 어떻게 되죠, 얘들아? 훅 올라가죠. 그러면 가뜩이나 겨울인데 태양이랑 멀어지죠? 겨울에 기온이 훅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1년에 무엇이요? 온도차.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연교차. 작년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일교차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누구예요, 얘들아? 연교차가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어진 자료와 내가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연교차가 매우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매우 커지게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요, 사실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해서 찌그러진 공전궤도를 돌고 있죠. 이 공전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치? 공전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공전 궤도의 이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전 궤도의 무슨 율이라고 얘들아? 이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지구 외적 요인에 지구 자전축의 방향, 기울기, 공전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 뭐라고요? 이식률. 그쵸? 통합과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무엇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원인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자연적인 원인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인간의 활동이 가중되면 자연적인 활동만으로도 빙하기가 찾아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활동이 가해지게 되면 그 속도가 남달라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기후변화가 지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과학자들은 잘 알아냈어. 무엇을 토대로 인류가 생존하지도 않았던 시대까지 기후가 어땠는지 알아냈느냐.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에 무슨 방법이더라? 연구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기후변화에 무슨 방법이더라? 연구 방법. 그쵸? 이 연구 방법의 가장 간단한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식물의 누구예요 얘들아? 나이테 연구예요. 식물의 무슨 태 연구 얘들아? 나이테 연구가 됩니다. 자, 식물의 나이테를 보면 식물의 줄기 부분에 새로운 세포를 계속 생산하는 무슨 층이 있어요 얘들아? 형성층이 있어요. 이 형성층에서 세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이 하필 여름이야. 아우, 그럼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죠. 세포가 신나게 성장합니다. 자, 다시 세포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엔 겨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아? 온도가 낮고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세포가 많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시 여름인데요. 이번 여름이요 왔다예요. 기온이 됐다 높고요. 강수량 정말 많았어요. 그럼 세포가 저렇게까지 크게 성장하죠. 다시 겨울이 왔는데 이번 겨울은 무엇 했어요? 가물었어요. 심지어 기온도 너무 낮았습니다. 세포가 얼마 크지 못하죠. 멀리서 보면 몇 개의 띠가 생겨요? 2개의 띠가 생기고 이 띠 사이에는 요 부분에 굉장히 세포가 크게 성장한 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띠간격을 보면서 무엇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그 시기에 기온과 누구를요 얘들아? 강수량을 추측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기온과 강수량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테 연구, 나이테 1년에 몇 개 얘들아? 1년에 그렇지 1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1만 년 언제까지 얘들아? 전까지 무엇합니까 얘들아? 기후 추측이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야, 1만 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식물이 그만큼 오래 살기 때문인 것도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요. 빙하 무슨 물 연구예요 얘들아? 시추물 연구예요. 빙하 무슨 연구예요 얘들아? 시추물 연구예요. 자, 시추가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조사할 시자 송고추자야. 송곳으로 빙하를 뚫어서 무엇한다는 얘기야? 조사한다는 얘기야. 이 빙하요 가지러 가는 사람들 몸값 굉장히 높아요. 연봉 엄청 높습니다. 생명수당이 붙거든요. 빙하가요 우리 보면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빙하의 몇 배까지도 갑니까 얘들아? 100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만큼 보이지만 밑에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햇빛이 차단되거든요. 그러니 빙하의 시추물을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빙하 시추물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 빙하를 뽑아 오잖아요. 그럼 그 빙하 안에 일단 누가 들어있어요? 그 빙하 안에 사실은 그렇죠. 물 분자가 어려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H2O 분자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무슨 방울이 들어있어요 얘들아? 공기 방울이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공기 방울 안에 과거 지구 대기에 성분이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처음에 이 통합과학 배울 때 뭐 배웠었어요? 우리 과거 지구에는 누가 없었다 얘들아? 산소라는 기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 엄청 큰 포인트였어. 맞죠? 과거 지구의 대기에는 누가 없었다? 산소가 없었다. 거의 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였어요. 그쵸? 자, 그걸 어떻게 알아놨어요? 빙하 시추물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년 단위의 지구 기후까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빙하 시추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갇혀있는 공기방울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얘들아? 대기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 누구예요 얘들아? 대기 조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H2O 분자 요거를 분석하면 뭐가 나오게 되냐? 과거 누가 나오게 됩니까 얘들아? 기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H2O 안에 섞여 있는 누구요 얘들아? 산소 원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산소 원자가요. 산소 원자는 다 산소 원자지 뭐야? 산소 원자가 원자 번호 몇 번이죠 얘들아? 8번이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건 둘 다 양성자 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얘들아? 양성자 수가 몇 개 얘들아? 8개, 8개.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산소는 질량수가 16, 이 친구는 질량수가 C-ba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6짜리 누구요? 질량수를 갖는 산소는 원래 모든 원자는 누구로 돼 있어 얘들아? 양성자와 누구로 돼 있어? 중성자로 돼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양성자가 8개예요. 그런데 이 안에 구성된 입자의 질량을 다 합쳤더니 몇이래요? 16이래요. 그럼 중성자 몇 개예요? 중성자 몇 개예요? 8개. 그렇지. 8개죠. 됐나요? 자, 전체 양성자, 중성자 합치면 C-bar이 돼요. 양성자가 8개래요. 중성자 몇 개죠, 얘들아? 10개죠. 그쵸? 자, 그러면 왠지 니네가 딱 들어도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좀 같아야 균형이 맞는 것 같아? 달라야 균형이 맞는 것 같아? 같아야 균형이 맞는 것 같죠? 요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산소예요. 이 친구가 무엇이죠, 얘들아? 약간 비정상적인 산소예요. 언제 탄생합니까 얘들아? 지구에 누가요 얘들아? 기온이 조금 더 무엇할 때? 높을 때 C-bar 산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를요 우리가 무슨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방사성 무슨 원소 얘들아? 동위원소. 과학을 4년째 배우고 있는 거 맞나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나요? 이쯤 되면 방사성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방사성 물질 듣기만 해도 위험한 물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왜 위험해요? 스스로 굉장히 뚱뚱한 원자야. 너무 뚱뚱하면 우리 무엇하죠 얘들아? 이 몸이 부담스러워. 건강이 무너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처럼 얘도요 자기 몸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핵이 가벼운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붕괴하면서 내놓는 에너지를 우리가 방사성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가 나올 때 우리가 옆에 서 있으면 DNA 구조가 바뀌면서 암세포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동위라는 건 무엇이에요? 원자 번호가 둘 다 8번으로서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런데 화학적 성질은 완전히 똑같아요. 원자 번호 8번이니까요. 모두 화학적 성질과 이 친구의 특징을 원래 양성자 수가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무엇합니까? 몸무게만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전자는 똑같은데 몸무게가 다를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요 이 친구의 누구요? 포함 비율이 높다라는 건 사실 기온이 높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16H2O, 10bar H2O 이런 누가 있어요 얘들아? 바닷물 H2O가 있어.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유독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증발을 잘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네들이 신나게 증발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응결하겠죠. 그 상태에서 지구에 빙하기가 오면 얘가 눈으로 내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얼음이 만들어진 빙하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18산소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얘가 증발해서 빙하로 쌓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누구요 얘들아? 요 산소 누구요 얘들아? 포함 누구요? 비율이 높을수록 비율이 무엇할수록 높을수록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온이 그렇죠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치? 자, 요런 내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신 잘 봐라. 바닷물 속에 누가 살아? 물고기 살지. 맞아요? 그치?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사는데 온도가 높았더니 18산소를 포함하는 누구요 얘들아? H2O가 무엇했어요 얘들아? 많이 만들어졌고 얘가 모두 다 증발해서 증기로 날아갑니다. 불안정한 날이라서요 햇빛을 받으면 신나게 증발해요. 됐을까요?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우리 H2O라는 애가 신나게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갔지. 그러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H2O, 16H2O는요 물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18H2O는 많이 날아가죠. 그러면 해양 생물의 몸속에는 18H2O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치? 대기 중으로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빙하에는 그 비율이 높고 해양 생물의 몸속에는 그 비율이 높다 낮다 얘들아? 낮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빙하 시춤을 연구했죠. 세 번째, 우리 누구의 연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지층의 연구가 있어요. 자, 지층이 무엇이에요 얘들아? 그냥 돌덩어리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깨지고 풍화 침식을 통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작은 조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땅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지층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지층 내부에 보면 누가 있게 되냐면요. 이 지층 내부에 꽃가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치? 자, 꽃가루 같은 것들이 같이 묻혀서 쌓이다 보니까 지층을 딱 까집어서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안에 있는 화분을 보고 꽃가루를 보고 아, 이 동네는 당시 어떤 환경이었다? 추운 환경이었다. 더운 환경이었다. 그래서 기온이나 강수량을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층 속에 들어있는 돌 중에 차가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돌들은요. 곁이었던 돌들은요. 우리가 더운 동네는요. 돌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굴러떨어져요. 빨리 위에 돌, 이제 산 높은 곳에 있던 돌들이 굴러떨어져. 그런데 추운 동네의 땅들은요, 얼어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때 또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질 때 얼어서 덩어리째 산을 긁으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곳에서 만들어진 지층은 돌 조각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아요, 적어요, 얘들아?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식물을 통해서 강수량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의 연구가 있어요, 얘들아? 화석의 연구. 얘도 무엇이에요, 얘들아? 아, 지층을 우리 과거 기후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사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얘들아? 고온다습. 그렇죠. 따라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이 동네는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지구온난화로 들어갈 거예요. 누구로 들어간다고요, 얘들아?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일부 상식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잊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지구 무슨 화 얘들아? 온난화. 자, 여기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상식 파트에 누구를요 얘들아? 지식을 선생님이 방류할 텐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상식처럼 담고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구온난화에서 우리는 무슨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얘들아?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온실 효과 무엇이에요 얘들아?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효과인데요. 사실 지구는 어디가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뭐 해줘요 얘들아? 태양과 이렇게 독대하는 순간 되게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주가 워낙 차가워서요. 태양과 등 돌리는 순간 우리는 기온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태양과 등 돌려서 발휘되잖아요.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영하 8, 90도까지 훅 떨어집니다. 우린 살 수 없겠죠. 그치? 그런데 지구의 대기 덕분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도 지원 영역까지 침범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내더라? 100%의 에너지를 내보냈을 때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 중간에 누가 있어? 대기와 누가 있어요 얘들아? 구름이 이렇게 있죠. 그치? 자, 대기와 구름을 뚫고 어디까지? 지표까지 누가요 얘들아? 저 에너지가 와야지만 우리 지구가 흡수한 게 되는데 누구에서? 대기와 구름에서 몇 프로가? 30%가 무엇 됩니까 얘들아? 반사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30%가 반사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의 종류 무엇이에요 얘들아? 태양 복사 누구랑 얘들아? 에너지. 무슨 복사 에너지가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죠. 됐나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뭐예요 얘들아? 지구가 태양이 보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모든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지구가 한참 뜨거워져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지표가 다시 내뱉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여기 보세요. 졸리면 일어서서 서 있어도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셀 것 같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셀 것 같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걸 잃고 일부분이 지표에 도달했다, 그걸 흡수했다 내뱉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누구로 따지면 에너지의 양으로 따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예요? 적어요. 됐나요? 자, 에너지가 많을 때 얘네들 모두 다 파동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적으면 요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네. 자, 너네 왼쪽에 파동이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 오른쪽에 파동이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 딱 봐도 왼쪽이 더 많이 진동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같은 영역에 걸쳐서 진동수가 훨씬 더 많은 얘가 에너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애들의 누구요? 얘가 여러분들 파장을 우리가 따집니다. 왜? 에너지 값을 따지자니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1학기 때도 배웠죠? 파동의 꼭대기,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걸 뭐라 그래? 파장. 파동의 꼭대기,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파장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요 파장, 에너지가 많았더니 파장이 뭐예요? 짧아요. 맞나요? 에너지가 많았더니 파장이 뭐예요, 얘들아? 짧아요. 에너지가 적었더니 파장이 뭐예요, 얘들아? 길어요.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이제 이건 상식이야. 이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게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야 돼요. 아, 에너지와 파장은 무엇이구나? 반비례구나. 국어 지문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 파장이 짧아, 이런 애들은 빛으로 봤을 때 무슨 색깔로 보여요, 얘들아? 푸른색으로 보여요. 에너지가 적어, 파장이 길어, 이런 애들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요, 이렇게 강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거침없이 대기를 뚫고 들어올 건데요. 저 중에서 몇 퍼센트가 얘들아? 20%가 대기와 구름이 무엇을 해요, 얘들아? 흡수를 해요.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50%죠? 그치? 50%를 누가요, 얘들아? 지표가 흡수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얘들아? 적은 곳으로 이동하죠. 자, 그 많은 곳이 어디가 됩니까, 얘들아? 지구가 많아지겠죠. 우주는 차가워요. 그치? 지구가 실컷 태양과 마주보는 동안 에너지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무엇 했습니까, 얘들아? 그대로 자전해서 태양과 등 돌렸어요. 이제는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가 우주 공간보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죠. 됐나요? 이걸 방출하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 당연히 대기는 우주랑 좀 더 가까우니까 직방으로 흡수했던 20%를 모두 다 무엇해요, 얘들아? 방출해요. 자, 지표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를 방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일부가 어디예요, 얘들아? 대기 외에 다시 무엇됩니까, 얘들아? 흡수가 돼요. 자, 아니 선생님,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50%가 뚫고 들어왔는데 나가다가 왜 얘는 흡수가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의 양이 많은 애야, 적은 애야, 얘들아? 많은 애야. 파장이 짧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애를 대기가 무엇합니까? 어지간하면 통과시키고요. 누구는요, 얘들아? 에너지가 적은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애들은 일부를 대기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흡수합니다. 내가 친구를 잡을 건데, 얘들아, 친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도망가. 잡아, 못 잡아? 못 잡지. 그런데 에너지가 좀 없는 애여서 천천히 뛰어. 그럼 잡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그럼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흡수가 돼요. 자, 그리고 흡수되면 당연히 우주보다 여기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된 양의 일부들이 이제 다시 방출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방출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재방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방출, 얘들아? 재방출. 근데 재방출이 될 때는 위아래로 방출돼요. 동시에 위아래로 방출이 되는데요. 특히나 아래로 방출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아래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가스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아이들이 밑으로 뱉어내요. 걔네들이 누굽니까, 얘들아? CO2, 이산화탄소.
CH4 누구예요 얘들아? 메테인.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수증기. 그 다음에 O3, 오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무슨 기체들이 얘들아? 무슨 기체들이? 온실 기체들이 재방출할 때 다시 저 에너지를 지구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지구가 밤이 돼서 달과 마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따뜻함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온실기체가 없었다라면 사실 지구는 생명체 탄생 자체가 어렵습니다. 탄생했어 낮에 그러면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 생명이 죽어버리게 되죠. 얼어붙어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온실효과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요. 이 온실효과가 지금 점점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지구 무슨화 얘들아? 온난화. 무엇이에요 얘들아? 무슨 기체의 증가로? 온실기체의 누구요 얘들아? 증가로. 온실기체의 누구로 얘들아? 증가로. 무슨 효과가 얘들아? 온실효과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우주로 안 가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죠.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누구요 얘들아? 원인이 뭐 때문이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사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산업혁명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산업혁명 맞죠? 산업혁명으로 우리 무슨 연료가 연소돼요? 화석연료가 연소되죠. 그치? 이 화석연료가 내뱉어낸 주요 가스 누굽니까 얘들아? 이산화탄소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이산화탄소 맞죠? 그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과도한 누구야 얘들아? 산림 누구야? 벌채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무를 베면 나무 하면 무조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광합성. 광합성 하면 무조건 또 누가 생각나야 돼? 이산화탄소와 포도당이 생각나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광합성이죠. 자꾸 수업에 참여하세요. 남자애들도 여자애들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암기가 너무 싫어요. 내가 보면 암기가 싫어요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안 외우는 게 남자애들이야. 그치? 남자애들은 표현도 안 해. 차라리 수업 시간에 외우고 가는 게 나아. 자, 그러면 산림을 벌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얘들아? 식물이 없어지니까 광합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광합성이 감소해요. 그러면 대기 중 누가 높아져요?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요.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됐나요? 그치?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요, 누가요? 산림, 나무가 많잖아요. 그럼 나무가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안 흡수해요?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그냥 죄다 뱄어. 너무 많은 영역을 뱄어. 막 여의도 섬을 다 나무를 베버렸어. 그 건물을 지었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태양빛을 다 흡수해요. 태양빛을 다 반사해요. 왜냐면 원래 빛을 흡수하는 건 누구야 얘들아? 식물이죠. 식물이 없으면 태양빛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더 많은 양이 반사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산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면 초반에는 온난화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하죠 얘들아? 빙하기가 빨라져요. 왜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흡수해야 되는데 다 뭐했어? 다 반사돼버려. 그럼 지구의 기온이 장기적으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조심하세요. 산림이 벌채되면 광합성이 낮아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온도가 무엇하죠? 온실효과가 커지게 되죠. 그런데 누구라고요 얘들아? 산림을 많이 벌채하면 빛 무슨율은 증가해요? 빛 무슨율은 증가해요? 그렇죠. 반사율은 증가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빙하기를 당기게 되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냐면 가축의 사육이야. 가축의 사육을 하다 보면 얘네들의 배설물에서 어떤 가스 얘들아? 메테인 가스 같은 애들이 배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애들이 온실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됐나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요 지구온난화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 어떤 일들이 지구에서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일반 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영향에 대표적으로 서식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누가 상승하고 있어? 그렇지. 해수면이 무엇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그럼 해수면이 왜 상승하냐?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죠.
분자 운동이 뭐 해주죠? 얘들아 온도가 높아지니까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막 활발해지다가 지들끼리 충돌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네. 그래서 해수면에 무슨 팽창이 일어나요? 열 팽창이 일어나요. 해수면에 무슨 팽창이 얘들아? 열 팽창.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빙하가 녹잖아요. 맞죠? 빙하가 융해되어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얘들아?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바닷물의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누가 있냐면요. 기상이변이 있어요. 무슨 이변이 있어요? 얘들아? 기상이변. 와, 전에 없던 웬 태풍이 그렇게 많이 와. 맞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홍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가뭄. 문제는 이 기상이변이 너무 그냥 그 돌발적으로 와. 작년에 홍수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해? 가뭄이 와. 가뭄이 한두 해 더 지속이 되더니 그대로 다시 홍수가 와. 복구할 틈도 없이 계속 기상이변 때문에 서식지가 망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누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얘들아. 결국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열대지방에 갔더니 예전에는 여기가 강줄기가 흘러갔대. 갔더니 요만큼 고여있는 물 한 점이 발견되는 거야. 이 물을 먹으려고 기린들이 모여들어. 이게 무슨 얘기야? 기린이 있더라는 거기가 원래 뭐였단 얘기야? 초원이었단 얘기야. 그래서 정말 몸집이 큰 애들은 무엇했어? 얘들아? 이미 다 이동하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생태계의 변화, 동물의 서식지를 잃게 되죠, 동식물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누가 있냐면요, 얘들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해양에 무슨 화가 벌어져요, 얘들아? 산성화가 벌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해양에 산성화가 벌어집니다. 해양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야, 우리는 고등생물이야, 발전한 생물이야. 애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지. 그러면 우리 외에 다른 애들은 다 알 낳는 거 맞아, 틀려요, 얘들아? 그렇죠. 포유류를 빼고 조류도 알을 낳고요. 그치? 파충류도 알을 낳아요. 심지어 어류도 알을 낳는데요. 해양이 산성화가 돼버리면 그 알들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사실 달걀 껍데기 얘들아 굉장히 진화한 껍데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달걀의 유통기한이 꽤 긴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게 탄산칼슘 껍데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다 무엇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해양만 산성화돼 이제 산성 비가 내리죠. 이러면 얘네들 때문에 껍데기들이 다 녹아서 생물이 번식을 할 수가 없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이제 누구도 있습니까 얘들아? 질병이 확산돼요. 누가 확산되니까 얘들아? 질병 확산. 그게 무슨 얘기죠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 무엇이죠 얘들아?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댕기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무엇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자꾸 더워지다 보면 걔네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네들의 영향을 봤어요. 이제 이 지구 온난화에서 누구요 얘들아? 한반도의 무엇입니까 얘들아? 지구 무슨 화에 대해서 볼 거야 얘들아? 온난화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여러분들의 교재 313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와 누구요 얘들아? 변화의 경향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와 온실기체의 농도로 인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평균 기온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점점 이제 높아져. 근데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추세는 무엇합니까? 훨씬 더 무엇해요 얘들아? 변화가 큰 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변화가 커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가 대륙의 끝에 걸려있죠. 그치? 거기다가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많은 안 좋은 황사가스나 이런 것들도 다 무엇해요 얘들아? 농도가 높아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엇해요 얘들아?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 자 우리나라에 미치는 누구요 얘들아?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요 먼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사실 20년 넘게 전에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변에 꽃을 잘 모르고 다녔고 대학교를 갔더니 2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하러 갔더니 학교에 개나리가 쫙 폈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꽃에 누구야 얘들아? 식물에
식물의 무슨 시기가 얘들아? 개화 시기가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빨라진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 계절 변화가 굉장히 뚜렷했어. 사실 이제 이거는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선생님 사실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을 좀 싫어해요. 겨울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그런데 지금 누구 길이도 변합니까 얘들아? 계절 길이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뜨거워지고 있죠? 여름은 뭐해져요? 길어져요. 그 다음에 겨울이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뭐해진다 얘들아?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치? 이런 변화들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서식지가 바뀌어요 얘들아? 동식물의 무슨 지도 바뀌어요 얘들아? 서식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정말로 예전에는 제주도만 귤 재배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 재배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어 안 올라오고 있어 얘들아? 올라오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열대 기후구가 확산됩니다. 아열대 누가 확산되고 있다고? 기후구가 확산되고 있어요. 됐을까요? 점점 우리나라 이제 더워져서 뭐 파파야 재배도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선생님 프린트 나눠줄 거예요.